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에는 출결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라인 만들어 주시고요. 출결 기록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출결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날짜입니다. 날짜라는 속성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출결 분류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선택이라는 유형을 활용해서 여기에 출석, 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그리고 교외 체험학습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출결 관련한 서류나 절차를 체크하는 체크박스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결석 관련한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김일버린이라는 학생이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7월 11일 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2번이라는 애도 고열로 있는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 동안 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번이라는 애는 또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자,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3번이라는 애는 조부산에서 7월 21일부터 23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인정, 결석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하다 보면 페이지 내용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럴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필터입니다. 필터로 날짜를 해서 월별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범위 내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날짜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복제를 해주시고 얘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7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3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7월, 8월 이렇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날짜를 바탕으로 해서 기간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3일 결석했으면 3 이렇게 나오게끔 기간을 구하는 속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수식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date betwe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날짜와 날짜 사이의 시간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종료 날짜, 뒤에는 시작 날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료 날짜, 시작 날짜를 읽어야 되는데 종료 날짜를 읽는 거는 date and 하고 날짜 사이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콤마 date start 얘는 시작 날짜 눌러 주시고 뒤에 유닛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유닛은 단위 인수입니다. 그래서 년이나
분기, 달, 주, 일 이런 거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며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days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요. 이 하루는 0으로 계산이 되고 이 3일짜리는 이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 뺀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까지 해주시면 딱 맞게 계산이 됩니다. 하루 3일 그리고 얘도 3일 3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기간까지 구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간 구하는 수식을 만들 때요. 처음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 날짜를 이렇게 종료일 포함해가지고 안 하고 어떻게 썼냐면 시작 날짜 그리고 종료 날짜 해서 속성을 2개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수식을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date, between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 종료 날짜, 콤마, 시작 날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수식을 겪는 거는 더 쉽죠?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날짜 하나에 이렇게 종료일까지 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날짜라는 속성 하나만 사용해서 이렇게 기간을 표현을 하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월별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결석 종류별로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그룹화를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링크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만든 다음에 이제 보드복이나 또는 표로 해서 그룹화를 해줍니다. 분류로 해서 지금 필터가 걸려있다 맞죠? 필터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표 그룹화였고요. 그리고 얘는 보드복이었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또 이런 표에서 그룹화가 되게 깔끔하게 한눈에 잘 보여가지고 저는 표에서 그룹화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석 종류별로 보이는 것입니다. 얘는 월별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만약에 박삼번이 또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에서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출결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요. 학생별로 결석 일수의 합계를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결석 일수 합계 구하는 것은 필터로 학생 이름 검색해서 결석 일수 합계를 구해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석 일수 합계 구한 것을 학생 명렬표, 학생 명부에 표시가 되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의 마지막에 결석일수 집계가 되는 것처럼 결석을 며칠 했나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학생 명렬표에 학생이 결석을 며칠 했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편의상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른 페이지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랑 얘는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관계형이라는 속성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얘를 이 학생 명렬표 3이랑 연결시켜 주려고 하니까 선택을 하고 표시해서 관계형 추가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과 함께 연결되어졌다는 표시가 뜹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숨겨졌을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표시죠.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줄 거냐면요. 학생 결석한 것을 입력할 때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비고 학생의 이름과 함께 비고를 적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학생 이름을 태그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1번 옆에 김1번 감기가 입력이 되었죠? 이거는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홍2번 고열도 홍2번을 태그를 시키면 이렇게 여기에 홍2번 고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 명렬표에서도 학생이 언제 결석을 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죠?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결석한 페이지를 연결시켰으면요. 이 결석한 기간을 합계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롤업이라는 속성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롤업은 쉽게 말해서요. 관계형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요약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롤업에서 관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원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형이 그냥 그대로 원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석 일수 기간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속성에서 기간의 합계를 계산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결석 일수 합계입니다. 자, 맞게 되는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김1번이라는 애가 두통으로 또 결석을 했습니다. 자,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을 더 결석했습니다. 지금은 1일이죠. 자, 질병 결석으로 하고 여기에 학생 이름을 태그시키기만 하면 자, 이렇게 두통 페이지가 연결이 되었고 결석 일수 합계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어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편하게 출결 기록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학생 명렬표에 결석 일수 합계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숨겨주면 더 깔끔하게 되고요. 지금은 일단 편의상 보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께선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제가 보면 이 가족 여행과
여기에 부분은 태그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얘는 실제 결석 일수로 집계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가족 여행이나 그다음에 조부상 같은 경우는 실제 결석 일수로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체크를 안 해준 겁니다. 여기에 이것까지 태그를 해주면 실제 결석 일수로 포함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 결석 일수만 이렇게 태그를 해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원래는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속성 두 가지를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날짜라는 속성 하나로만 표현을 하게 바꾸었냐고 하면요. 캘린더에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캘린더에는 표시 기준이 속성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시작 날짜, 종료 날짜가 있었다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날이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 속성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이 언제 결석을 하였는지 표시가 캘린더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깔끔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날짜라는 속성 하나만 활용해서 종료일 이렇게 해서 기간을 표현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캘린더에 이렇게 언제 결석을 했는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사실 이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까지만 해도 실제 결석 일수 집계까지 되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이번에는 교회 체험학습 일수 합계를 구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교회 체험학습 일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일이죠. 맞죠? 지금? 자, 그래서 이 20일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체험학습 일수 집계도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자, 또 똑같이 관계형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학생 명렬표에 표시하면 됩니다. 얘는 교회 체험학습으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표시가 되었을 건데요. 이 출결 기록 1일 거거든요. 여기에서 교회 체험학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교회 체험학습을 했을 때 태그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태그를 하고 나면요. 당연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롤업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교회 체험학습 연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간의 합계 여기에서 합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는 왜 안 되었을까요?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있었나 맞죠? 느낌 1번 이렇게 태그를 하고 나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교회 체험학습 간 것도 합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나 원형으로 표현하셔서 나누기를 20 같은 걸로 정해 주시면 이렇게 그 지정된 양에 다가가는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실제 결석 일수와 그리고 교회 체험학습 일수까지 계산이 되도록 출결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 관계연과 롤업이 어려우시다면 제 노션 강의 중에 관계연과 롤업을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조금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출결 관리하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